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했던 거 이제 쟁성 흐름도가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칠판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A 국면에서는 A 파트, B 파트. 대한민국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공법을 만든다. 그런데 소득세 법률을 만든다. 이 소득세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하죠? 법률의 집행작용? 행정작용. 자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교재 읽을 때 이런 개념이 알고 있어야지만 개념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집행작용을 행정부의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행정작용 가운데 대통령이 법을 만든다. 그럼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되죠?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총리나 각부에서 만들 때에는 시행규칙. 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시켜서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갑이 96년 2월 1일 날 건물을 2억 받고 을한테 팔았을 때 양도 차익 1억에 대해서 99년 3년 있다 팔았는데 세무공무원 A가 조사한 다음에 보고가 올라가서 강남구 세무서장 A가 갑에게 세율 30% 곱해서 3천만 원 부과한다. 이런 3천만 원 부과하는 행위는 뭐라고 부르죠 혹시? 처분,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부른다. 처분, 행정행위. 이쪽 파트, A 파트 있을 때는 얘를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민법의 법률행위를 베낀 개념이야. 행정처의 의사에 따라서 3천만 원 빵빵년 2월 1일 날 부과하면 2월 말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시킨다. 그래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법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민법의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야, 처분. 근데 이 행정작용, 특히 처분이 요 갑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 처분을 일반화시키면 침익적 행정이 침적 처분. 침적 처분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죠? 직접 상대방에게 이사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침익적인 건축 허가가 갑에게 나왔는데 제3자 을에게 침익적인 경우. 그래서 처분은, 행정행위 처분은 이런 침익적 처분과 또 무엇이 있죠? 수익적 처분, 수익적 행정이 건축주 갑이 철근 4개 갖추어서 아파트 짓겠다 해서 허가란 수익적 행정이 처분을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거부한다 하면 거부를 뭔가 한 거니까 강남구청장이 거부한다 하면 얘는 자기야, 자기. 그래서 침익적 처분과 거부 처분이 크게 처분의 내용이에요, 내용. 한 달이 지나서 4월 1일이 됐어요.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부작위. 처분의 반대말이 부작위예요, 부작위. 얘는 2조이랑 1호에 있는 거고 얘는 2조이랑 2호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행정작용을 행하든 하지 않든 처분을 하든 처분을 하지 않든 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이면 뭐라고 부르죠? 법령에 따른 처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면 적법한 과세 처분, 적법한 거부 처분, 적법한 부작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적법할 때는 구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요 B 국면이 구제니까 B. 법령에 위반한 처분을 뭐라 부르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다. 위법한 처분. 위법한 과세 처분, 위법한 거부 처분, 위법한 부작위일 때 이 사람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구제 수단을 마련놨는데 그게 B 국면이다. B. 여기까지는 이제 A의 내용이고 A. 여기 이제 A의 내용이고 상급행정청에 대한 불복. 원래는 이제 법원에
소송 가는 거, C, 코르트에 소송 가는 게 원칙이죠.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런 과세 처분 등이 단순 위법이면 4조 1호에 무슨 소송을 제기하죠? 4조 1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갑이 원고, 상대방 강남구 세무서의 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요 상급행정청 A2를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 가야 돼요. 거치지 않고 소송 갈 수 있어요?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갈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었죠? 임의적 천추주의. 18조 1항 본문. 그 다음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는 뭐라고 불렀었죠? 거친 다음에 소송 가야 되는 경우는 필요적 천추주의. 18조 1항 단서. 필요적 천추주의는 개별 행정법에만 있어요. 두 문자가 뭐죠? 국, 공, 도. 그래서 국세 등의 세금, 공무원에 관련된 처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아닌 것은 전부 임전이에요. 임전. 3천만 원 국세니까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세금은 필전이죠. 필전. 필전 심판 간 다음에 소송 가야 돼. 어쨌든 취소송 가면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심리가 무슨 심리죠? 소송 요건 심리. 이걸 통과하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심리가 무슨 심리죠? 본안 심리. 잘 생각이 안 나면 저 화면 보시거나 자료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 소송 요건 두 문자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두 문자 한번 외워보세요. 대원소 전기과. 오케이. 대원소 전기과. 대는 뭐죠? 대상적격. 원은 원고 피고적격. 소는 협의의 소이익. 전은 전치주의. 기는 기간. 관은 이제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가 관할이야. 관할. 이런 소송 요건 관련해서 원고 갑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러면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써봐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외우라고 한 거잖아.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만이 살 길이야.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내용 쓰라는 얘기야. 화면에 띄워놨죠? 13페이지. 아래 숫자 2번의 심리 쓰라는 얘기예요. 양가로 1번에 양가로 가번. 원고의 주장대로부터. 자, 스탑하고 한 분만 지금 연습용 답안지를 갖고 왔네. 가져왔어요? 연습용 답안지에 쓰셔야 돼. 자꾸. 자료 옆에 왼쪽에 놓고 오른손잡이 오른쪽에 연습용 답안지. 연습용 답안지는 스프링 된 게 좋아요. 스프링 안 돼 있으면 찢어갖고 쓰세요. 쓰기 불편하니까. 책상이 좁잖아요. 자, 말로 한번 해보죠. 양가로 가. 시작.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시작.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 그래서 뭐뭐 하면 이게 이제 소송법상의 요건이에요. 뭐뭐 한다. 이게 소송법상의 효과야.
그 소송법상의 요건, 효과 이런 거는 이 행소법에 그 전에 먼저 발전한 법이 민소법이었던 민소법. 민소법에서 이제 배우는 거고 행소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발전한 행소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전에 이미 발전했었던 법이 민소법인데 그걸 일반법이라고 그래. 일반법. 그럼 일반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왔긴 하지만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야. 특별법이.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요거예요. 국공도죠. 공도. 그래서 대원서 전기 중에 전추주의 행소법 18조 1항 본문은 임전이고 18조 1항 단서는 다른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행서법보다 또 나중에 또 나온 법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중에 나온 특별법이 개별 법률이에요. 개별 법률. 그래서 필전을 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두 문자가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국공도 이거란 말이에요. 국공도. 필전을 정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사안이 국공도 사안이라면 요 18조 1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이 먼저 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와야 돼. 근데 사안이 국공도가 아닌 예컨대 건축허가 거부 받았어요. 갑이. 그럼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국공도가 아니니까 임전이야. 임전. 18조 1항 본문에 따라서 건축법에는 전추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안심리에 해당하는 내용 써보죠. 본안심리에 해당하는 내용. 자, 다시 본안심리 원고 갑의 주장대로 써보세요. 원고 썼으면 피고까지 써야지. 썼어? 같이 해보죠. 원고의 주장대로 그 다음에 뭐죠? 처분이 위법하다면 논리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한다. 인용 판결도 중요하지만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청구가 이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 피고의 주장대로 그 다음에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한다. 다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3,000원은 좀 복잡하니까 1,000으로 할게요. 1,000만 원 전부가 위법하면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니까 전부를 취소하는 전부 취소 판결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1,000만 원 중에 세율을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400 부분이고 얘만 위법하다. 그리고 600 부분은 세율 계산을 잘해서 얘는 적법하다. 그래서 위법과 적법한 부분이 나뉠 수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면 요 400 부분만 위법하니까 전부 위법이에요? 일부 위법이에요? 일부 위법이에요. 일부 위법이면 400을 취소하게 되면 이름은 이제 일부 취소 판결이긴 하지만 400을 취소하게 되면 세금 1,000만 원이 얼마로 바뀌죠?
1000에서 400을 취소했으니까 600으로 바뀌죠. 600으로 이제 변경하는 판결이라고 불러요. 변경하는 판결. 그래서 취소의 개념이 이제 4조 1호에 보면 처분의 행정처의 처분의 취소, 그다음에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조 1호에 보면. 여기서 변경이란 말은 일부 위법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를 심판으로 바꿔서 취소 심판 갔을 때, 그래서 양가로 갑원, 원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청구인. A는 피청구인. 그래서 심판으로 바꿔서 말을 써보세요. 심판 요건 심리. 이쪽 동네죠, 이쪽 동네. 화면으로 보면 이제 파란색 쓰란 얘기야. 다 썼죠. 그래서 다시 양가로 갑원, 취소 심판 갔을 때 요건 심리 양가로 갑원, 청구인의 주장대로 시작.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충족하면 심판 청구가, 심판이 이렇게 도 되지만 심판 청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써요. 심판 청구가 적법함으로 A2라고 써요. 그냥 A2는 본안 심리를 한다. 양가로 나번에 피청구인 시작.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불충족하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A2는 각하 재결을 한다. 각하 재결, 인용 재결, 기각 재결. 판결 대신에 재결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 요건을 쟁점으로 묻고 싶으면 질문이 뭐라고 했었죠? 질문이 소송 요건을 문제화시켜서 묻고 싶으면 취소, 양가로 갑원에 여기 하늘색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노무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형태야.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소송 요건 중에 쟁점이 되는 걸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송 요건 중에 쟁점이 되는 거. 소송 요건이 뭐라고요? 대원서 전기간 중에 지문이 쭉 나와 있을 때 그 지문을 보고 대상 적격이 쟁점인지 원고 적격이 쟁점인지 골라서 걔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해본 거고, 오늘 1교시에는 소송 절차, 지금 이제 소송 절차가 이미 이제 큰 개관을 했죠. 맨 처음에 무슨 심리 하죠? 요건 심리. 두 번째 무슨 심리 하죠? 본안 심리. 이렇게 심리를 해서 갑이 예를 들어서 비과세 대상자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신이 들었어. 그럼 심리를 끝내야 되겠죠? 심리를 끝내는 거를 1심, 2심 법원을 사실심이라고 그래. 사실심. 어제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3천만 원 과세처분에 대해서 갑이 주장한 얘가 위법하다는 소득세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충분히 대서 2년 이상 보유했다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비과세 대상자에게 과세처분을 했으니까 과세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 얘가 성문법, 소득세법이잖아. 법에 위반해서 위법함으로, 즉 과세 처분은 위법함으로 청구가 이웃이니까 인용 파결한다.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여기 A는 2년 이상 보유했다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2년 미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2년 미만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증거로 충분히 입증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A의 주장이 80% 이상 확실하다고 이제 확증이 들었다. 그러면 심리를 이제 그만한다 이 말이에요. 요때 이러한 2년 이상 보유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확정시키는 것이 1심, 2심에서 하는 일이야. 1심, 2심. 그래서 우리나라 3심제니까 제 1심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1심에서 지게 되면 2심 법원에 가고 2심 법원에서 지게 되면 3심 법원에 가는데 요 1심, 2심 법원은 1심 법원은 지방 법원이라고 해요. 2심 법원은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2심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해요. 3심 법원은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법원. 그래서 이렇게 3심제로 돼 있는데 예컨대 이 사건에 서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인데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갑이 취소를 제기하게 되는 거야. 그게 관할이야, 관할. 어느 법원에 제기할까? 전국 대도시의 지방법원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등 이렇게 전주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를 정하는 게 관할이야, 관할. 관할은 이제 합리적인 기준이 원고는 어디서나 소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피고 강남구 세무서장은 원고가 서울에서 제기하면 서울에 나와야 되고 대전에서 제기하면 대전에 나와야 돼.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어느 법원에서 1심을 담당할지를. 원고 아니면 피고야. 원고는 어디서나 소제기할 수 있어. 피고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구조에 있어, 구조. 구조 1항에 따르면 피고 소재지의 관할 행정법원에서 1심을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의 피고는 강남구 세무서장이니까 강남구 세무서장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에. 그래서 여기 지방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뭐 갖고 싸우는 거야?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존재하는지, 아니면 2년 미만 보유했는지, 즉 부존재하는지, 이런 사실의 존부를 1심이나 2심에서 확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심이라고 불러. 다시 1심, 2심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실심. 사실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존재하는지, 2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또는 2년 살지 않았는지, 부존재하는지, 뭘 확정시키는 거예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거야, 사실심이. 사실심이 뭐 하는 거라고? 다 같이 한번 해요. 사실심이 뭐 하는데요? 존부를 확정시키는 신급이야. 확정시키는. 존재로 확정되면 과세처분은 위법함으로 인용을 하고, 만약에 부존재로 확정시키면 과세처분은 적법의 위법이에요. 적법이란 말이에요. 적법. 그러면 기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심이나 2심이 하는 일은 사실심이야. 사실심. 그래서 1심과 2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변론을 종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고 갑이나 피고 A가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기 말이 타당하다라고 행동하는 거, 이걸 변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변론. 변론을 종결한다는 얘기는 증거가 충분해서 사실의 존부를 법원이 확신이 들었을 때 종결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미확신일 때 종결하겠어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종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변론을 종결했단 말은 이제 다 얘기는 다 들어봤으니까 법원이 할 일은 뭐예요? 법원이 충분히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판결을 해야 되겠지. 법원의 대답.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는 말은 판결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그래서 이 사실심 변론 종결한다는 말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요 과세처분의 위법이다, 아니면 과세처분의 적법이 결정된 거죠. 적법이 결정됐으니까 변론 종결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판결하는 거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판결 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가 이제 취소 소송, 소송의 절차가 이제 여기 보시면 소송 요건 심리, 그다음에 본안 심리, 이 둘을 합쳐서 그냥 심리라고 해요. 심리. 심리가 다 끝나면 판결하는 거죠. 판결. 이해가시겠어?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개지만 더 크게 보면 법원은 심리하고 뭐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일은 판결하는 거야. 재판, 판결. 이게 소송 절차야. 크게 두 가지 절차죠. 심리하고 판결한다. 심리하고 판결한다. 이게 큰 절차예요. 하나 더. 근데 이제 3세판이니까 자, 1심에서 이긴 사람. 예컨대 1심에서 인용이 나오면 10월 1일 날 인용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 원고가 이긴 거예요? 여기 피고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이긴 거야. 왜냐하면 과세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원고는 이제 만족하잖아요. 그 원고가 이긴 거를 원고 승소라고 해요. 그럼 인용이 나오면 피고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야. 인용이 나오면 원고 승소, 피고 패소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는 패소한 거야. 일방 당사자의 승소는 타방 당사자의 패소야. 그럼 이제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났어. 기각이 나오면 피고는 승소했으니까 만족하죠. 열받은 사람 누구예요? 원고가 패소했죠. 원고 패소한 원고가 2심에 가야 되는 거야. 2심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2심은 고등법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서울 고등법원에 가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상급 신급에 이제 불복하는 제도를 상소라고 그래. 상소.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상소를 항소라고 그래. 항소. 이 고등법원을 다른 말로 그래서 항소심이라고 해요. 뭔지 아시겠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 2년 이상 보유한 게 분명한데 여기서 사실 증거를 잘못 판단해 갖고 2년 미만으로 부존재로 확정하는 바람에 기각 판결이 나왔으면 기각 판결은 잘못 나왔다.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2심에 간다 이 말이에요.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도 항소 요건 심리, 본안 심리가 있어요. 근데 본안 심리의 내용은 요 1심에서 똑같은 거야. 1심에서 했던 내용. 핵심은 뭐야? 요 과세 처분이 위법인지 과세 처분이 적법인지하고 관련해서 3년 이상 보유했는지 3년 미만 보유했는지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심에서는 여기 얘는 1년밖에 안 살았다 해서 2년 이상 보유 부존재로 확정시켰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항소심에 갔는데 증거를 모아보니까 여기 3년 산 게 증거로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럼 항소가 이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이유 있는 거죠? 항소가 이유 있으면 항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 대해서 응용하면 되는 거야, 항소 인용. 항소 인용을 한다는 말은 1심의 기각 판결이 잘 나왔다는 거야, 잘못 나왔다는 거야? 잘못 나왔다는 거죠? 이 1심에서 2심 가는 상소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판결이 잘못됐다면 갔는데 이게 받아줘졌으니까 기각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거죠. 파기. 뭔 말인지 아시겠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금 여기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에 존재를 확정시키는 거야. 아까 1심에서는 존재였었어, 부존재였었어? 부존재로 확정시켰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니까 다시 존재로 확정시킨 거죠. 여기서 또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2심까지는 사실 확정의 문제야. Understand? 결국 이제 갑이 요 2심까지 가가지고 결국 항소 인용을 받게 되면 갑이 이기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1년밖에 보유하지 않았어. 부존재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항소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항소 기각이 되는 거야. 항소 기각을 했다는 말은 1심 판결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왔다는 거죠. 제대로 나왔으니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원고는 또 지게 되는 거죠.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지고.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요거 1심에서 2심 가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겠죠? 준비할 기간? 그게 얼마 주면 되겠어?
10월 1일 날 지금 기각 판결을 원고 갑이 선고받았어.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기간 한 얼마 주고 싶어요? 기간이요? 30일. 그냥 때려 맞춰봐. 한 달은 넘지 않아. 지금 30일 나왔어. 여기 15일? 14일이야. 14일. 2주. 2주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기각이 이제 10월 1일 날 나왔으니까 10월 1일에다 14 더하면 10월 15일까지 요 사이에 항소를 해야 돼요. 항소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를 이 1심을 끝내는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고 그래. 종국. 끝낸다. 근데 종국 판결이 14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확정됐다 그래. 확정. 그래서 종국 판결하고 확정 판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10월 1일 날 기각 판결을 했어. 종국 판결이야? 확정 판결이야? 종국 판결 1심이 끝났다 이 말이야. 종국 판결. 거기서 며칠이 지나야 돼요? 14일이 지나야 확정되는 거야. 14일이 지나야 확정. 또 하나 여기 항소심에서도 기각을 당했어요. 항소 기각. 갑이. 그러면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에 가는 상소를 뭐라고 하냐면 상고라고 그래. 상고. 그래서 대법원을 다른 말로 상고심 법원이라고도 해. 다 같은 말이야. 3심 법원, 상고심 법원, 대법원 다 같은 말이에요. 2심 법원하고 같은 말이 뭐죠? 항소심 법원. 또 같은 말이 뭐예요? 고등법원. 1심 법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지방법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이제 상급심에 불복한다. 그래서 얘를 윗상자 소송소자에서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상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1심에서 2심가는 상소를 뭐라 불러요? 항소. 2심에서 3심가는 상소를 상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항소와 상고. 이것도 전문 용어야.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항소 가서도 기각을 당했어요. 갑이. 항소 기각. 예를 들어서 해가 넘어가서 빵 2년도에 10월 1일 날 기각을 당했다. 그러면 상고심에 갈 때도 역시 14일이에요. 14일. 14일 내에 상고심에 가야 되는데 상고심 대법원은 어저께 사실 반대말이 뭐라 했었죠? 법률. 사실, 법령 또는 법률이야. 그래서 이쪽은 사실심이라고 부르지만 이쪽은 법률심이라고 불러요. 다시 1심, 2심은 사실심이야. 3심은 뭐라 불러요? 법률심이야. 그래서 상고를 갈 때 왜 법률심이라고 부르냐면 상고를 갈 때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상고를 가야 돼. 법률 문제. 아까 1심에서 2심 갈 때는 사실심이니까 사실 문제에 대해서만 2심에 가야 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사실이 부존재였었잖아요. 부존재.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2심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은 이 사실이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정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 법률심은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불복을 해야 돼. 그럼 법률 문제라는 말은 이 법령을 말하는 거야. 법령. 예를 들어서 여기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소득세법 시행령에 2년 이상 보유로 돼 있어. 보유. 그래서 이 보유라는 소득세 법령의 의미를 문제 삼으면서 갑이 대법원에 가는 거야. 보유. 소유하고 보유하고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야. 소유는 갑이 96년 2월 1일 날 병한테 101호를 샀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만 갑이 96년부터 99년 2월 1일 날 을에게 팔아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
이 101호에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다른 데 살면서 여기를 전세, 월세 줘도 된단 말이야. 그래도 소유예요, 소유. 근데 보유는 뭐야?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갖고 따지는 거야. 어? 여기에 한 달 내내 살아야 되느냐,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면 되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한 달에 4번 정도는 값이 있었다 생각해 봐요. 4번 정도. 그럼 보유의 의미는 한 달에 4번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럼 보유에 해당해요? 해당하잖아요. 해당하죠. 근데 A, 피고 측은 보유의 의미는 한 달 내내, 30일 내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다. 그럼 보유야, 보유가 아니야. 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의 의미에 따라서 지금 갑이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가 결정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 갑이 4일은, 한 달에 4일은 101호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유에 해당하니까 3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죠.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처분은 원래 위법이어야 되죠. 보유의 의미를 4일로 친다면. 근데 보유의 의미를 30일로 친다면 4일은 안 되잖아요. 4일은 안 되니까 2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사실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이 4일 있으면 보유한다고 존재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보유를 30일로 치면 얘는 부존재가 된다. 부존재. 이 법령의 의미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전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유의 의미는 4일설, 30일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이런 게 법학 복수정하거나 이럴 때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나오는데 이 판례가 학설 중에 하나예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30일설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럼 결론을 내서 부존재로 확정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제 얘는 4일설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갔지만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고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상고는 이유 없잖아. 그럼 상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이야. 만약에 여기 갑의 주장대로 4일설이라고 한다면 상고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죠. 그럼 상고가 인용이 되는 거야.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는 어제까지는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까지 봤고 오늘 1교시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불복이야, 불복.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 2심에 가는 거를 상소 중에 뭐라 불러요? 항소. 2심에서 3심에 가는 상소를 뭐라 불러요? 상고. 상고는 며칠 내에 가야 돼? 이런 상소는 판결이 선고된 후 14일 내에 불복하는 거야. 이건 판결에 대한 불복이야.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불복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1심, 2심을 무슨 심이라고 불러요? 사실심. 사실심이 뭐 하는 데라고?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 3심은 뭐라 불러요? 법률심. 여기는 사실의 존부 확정이 문제된 게 아니야. 사실의 존부는 이미 1심, 2심에서 확정됐어. 여기는 법령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보유의 의미가 4일이냐, 보유의 의미가 30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법원 판례 취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신 분 있으면 노동법이나 그런 대법원 판례를 암기하죠. 대법원 판례는 뭐야? 이 법령에 대한 학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이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법 해석학이에요. 법 해석학. 이 법령의 보유의 의미가 뭔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사회 일반 사람들은 보유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30일일까? 15일일까? 이런 다양한 학설이 나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소송법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배우는 게 이 심판은 나중에 보고 소송에서 소송 절차는 크게 아까 여기 상소 배우기 전에
상소 배우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절차죠. 무슨 절차? 심리하고 또 뭐예요? 재판, 판결하는 절차야. 1심. 이해가? 그 다음에 이 판결이 잘못 나오면 불복하는 제도가 상소죠. 그래서 심리, 판결, 상소 이렇게 되는 거야. 소송 절차는 상소를 다른 말로 불복이라고 해요. 불복. 예외적인 제도가 재심이라는 제도 있어요. 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 확정 판결을 뒤집는 제도가 재심이야. 그래서 불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불복은 14일 내이면 뭐 하죠? 상소. 14일이 지나면 재심. 재심이란 영화 나왔었는데 본 적 있나? 안 봤어요? 재심으로 유명한 변호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딱 직감적으로 보시듯이 법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판결이 나오고 이게 확정까지 됐으면 이 판결을 뒤집는 제도가 재심이거든요. 재심은 원칙적인 불복이 있어요? 예외적인 불복이 있어요? 예외적인 불복이야. 원칙적인 불복은 상소예요, 상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소송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자, 1심까지 첫째 뭐죠? 1심. 1심은 두 개. 심리와 판결. 심리와 판결이야. 근데 판결이 잘못 나오면 세 번째 절차가 뭐죠? 불복이지, 불복. 불복 내에 14일 내이면 상소. 14일이 경고하면 재심. 이거야. 이게 소송 절차예요. 한번 써봐. 1심. 두 단계 절차. 1심. 여기 심리 밑에 맨 아래쪽에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3번 확정 판결의 효력 요 밑에다가 개념상으로는 요 3번 위에다 써야겠네. 3번 위에. 3번 위에가 1번이 뭐예요? 심리야. 2번이 뭐죠? 판결이죠. 판결 10월일 날 나온 다음에 14일 내이면 불복 중에 뭐죠? 상소. 불복은 이제 14일 내이면 상소. 그 다음에 14일이 경고하면 여기 판결이 확정된다 그랬죠? 3번에. 확정 판결 나오잖아요. 3번에. 이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재심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1번 심리, 2번 판결, 3번 불복. 이게 소송 절차예요. 안 나요? 여기 좀 쉬면서 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게 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워낙 똑똑하잖아. 이 3번 위에까지가 3번이 확정 판결이니까 10월 지금 14일, 15일이 지난 16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전에 심리 1번, 그다음에 2번 판결이 선고되고 14일 내이면 불복 제도가 상소. 그다음에 14일이 경고했을 때 불복 제도가 재심.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세 단계야. 크게 세 단계. 심리, 판결, 불복. 이해가시겠죠? 그게 소송 절차야. 어느 소송이든 다 이래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헌법소송은 좀 예외가 있지만 이래야 이제 오늘 1교시까지 해서 취소송의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배우신 거예요. 큰 흐름을 배우신 거야. 좀 쉬었다가는 뭐 하려고 하냐면 어제 소송 요건 중에 그 위에 13페이지 위에
쟁송 기간은 지금 요 생기초에서 기간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좀 쉬었다가 거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외의 소송 등을 볼게요. 그 외의 소송 좀 쉬었다 보죠.